실험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마치 비슷한 시기에 두 작가분이 출판을 하셔서 함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정지음 작가님의 젊은 ADHD의 슬픔, 그리고 신재수 작가님의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 표지도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귀엽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분이 표지 하나에도 본인의 내적 사고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상을 더 이상 미워만 할 게 아니라 수용을 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이분은 임상심리학자잖아요. 전문가가 되고 나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가지고 ADHD라고 글을 되게 솔직하게 좀 쓰셨어요. 많이들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고도 하시거든요.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받으면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에 이유가 있는 거구나. 치료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던 어떤 나의 모습들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감 때문이 아니라 이 병 때문이었구나. 확진으로 내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재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진단을 받고 나서 한번 무너지고 좌절을 했지만 무너졌다는 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진단에 있어서 어떤 여성의 문제에 특히 좀 주목을 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래 관계에서 순서를 지켜서 말하기, 차례를 지키기, 양보하기, 배려하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제 저도 갖게 된 시각인데 똑같이 문제 행동을 하는 남아와 여아가 있을 때 남아를 병원 장면에 데려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집에서 케어를 하거나 그냥 알아서 잘 케어를 하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여자애들은 이러다가도 또 좋아지니까 벌써 진단을 주기도 이르지. 그러니까 임상가로서 나에게 있는 어떤 젠더 편향 같은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성인 ADHD라는 주제 자체가 최근에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일단 만 12세 이전에 증상이 있었어야만 진단을 할 수 있다. 면담을 해보면 학창시절부터 선생님에게 불려가거나 많이 혼났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주의력 문제가 전혀 없었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거나 우울 사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주의력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효율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신재수 작가님 책에 보면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진단 리스트만 보고서는 나도 ADHD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부연 설명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나도 진단 리스트 그냥 쭉 읽으면 나야. 진단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사람들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성인이 되시고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증언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정해놓은 다음에 임상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임상의는 그거에 준거를 해서 진단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죠. 병의 있음, 없음을 나타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종합심리평가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상황 같은 것들, 뭐 가족력,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서 사례 개념화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를 풍부하게 기술해주고 있는 보고서거든요. 나는 ADHD야 라는 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좀 더 풍부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ADHD 치료라고 하면 이제 콘서트 약물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약물 치료로 급성 증상을 줄여주는 것 외에 장기적인 치료를 생각하신다면 심리치료도 병행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실제로 약물로 증상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그쵸. 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ADHD로 살아왔던 삶이 갑자기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DHD라는 게 나의 삶을 다 먹게 놔두지 않겠다. 말 그대로 ADHD와 공존하는 법
만약에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